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오늘 분석 데스크 시간 내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은 어떤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직무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업 관리, 해외 영업, 그리고 물류 이렇게 직무를 쭉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구매 직무. 우리가 오. 알듯한데 잘 모르고 있는 모든 예. 기업에게는 있지만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네. 구매 직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매 직무, 우리가 이 소비자로서 매일 구매를 하는데 기업 구매팀에서는 어떤 걸 구매를 할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예. 도대체 어떤 거를 구매하는 직무일까요, 선생님? 예, 이 구매라는 것이 일단 정의를 좀 내려보면은 네.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가를 지불하고 예.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 우리가 그 서비스 부분은 구매 영역으로 보통 생각하지 않는데 기업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빌리는 것. 이것은 이제 구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빌리는 것,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구매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막 예. 사무용품 등 볼펜 떨어졌어요 하면은 저 그죠. 이거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만 떠오르거든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건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었는데 그 예. 필요한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예. 첫 번째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있어요. 원자재, 부자재, 그리고 소모성 자재들이 있어요. 그 네. 중에서 하나가 MRO라고 해가지고 아까 소모성 그 부품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볼펜 떨어졌어요. 이거 좀 사주세요. 종이 좀 예. 사주세요. 이런 것들 MRO 여기까지 이제 하나의 영역으로 구매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이제 부품, 상품,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기계 설비. 그리고 보전 자재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을 큰 것을 돌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그 뭐 반도체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반도체에 필요한 그 물건들, 그 자재들만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도의 정교화된 장비들이 필요해요. 설비들이 필요해요. 네. 이것도 우리는 구매를 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것을 수리, 유지, 보수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도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도 한 영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 생산을 해서 우리가 직접 판매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원자재, 부자재도 있지만 이렇게 부품, 상품 제조 활동을 지원하는 기계 설비 이런 것들도 하고요. 네. 이제 아까 제가 이런 것도 구매를 하나라고 잠깐 말씀드렸던 서비스 영역도 있습니다. 예, 잘 안 와닿았어요. 어떤 그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쌤? 사람을 쓰는 거죠. 외부에서. 우리 요번에 그 세금을 연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인력만으로는 좀 부족해.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1년 내내 뭐 100명, 요 순간 한 달 정도 100명이 필요한데 100명을 우리가 계속 채용을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시점에 우리 원래 인력은 10명인데 90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좀 썼으면 좋겠어. 이 구매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 인력 그리고 정보 시스템, 보안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구매를 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은 좀 안타깝지만 좀 부품 이렇게 우리가 HR이라고 하잖아요. 리소스예요. 예. 그냥 예. 그것도 구매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라는 요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뜻 이 1년 뭐 아니면 몇 년 주기로다가 이 구매하는 것들도 정형화된 패턴이 있을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떨어지는 이 주기에 따라서 예. 정기적으로 구매를 할 것 같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 업무가 정형화되게 되면은 단순해 보이거든요. 예. 단순한 직무인가요? 예, 단순한 부분이 있긴 해요. 아. 단순한 부분은 그래서 기업의 구매팀에서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요. 대부분 외주를 주는 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글로벌 기업에 있었을 때는 더 심한데요. 네. 제가 예전에 글로벌 기업 IBM에 있었을 때 제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발음이 이상해. 이상한 데서 받아요. 그래요? 그럼 잘 못 알아들어요. 정말요? 예, 중국 어디 그 지역에 센터를 두고 거기서 우리 일을 대신 처리해 줍니다.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거든요.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면. 그래서 단순한 일은 그렇게 보내주기도 하지만 네. 근데 주요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구매 관리 쪽에서는 구매를 그냥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조정해야 될 일들도 있고 네. 통제를 하고 개선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마냥 맡기기는 힘들어요. 즉 네. 기업의 전략 그리고 생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6R이라고 표를 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구매 직무이다. 그럼 전략 실행을 위해서 이 손과 발이 되어주는 6R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6R이 뭔지 궁금해졌어요. 6R. 예, 또 제가 영어가 나오면 좀 부담스러운데요. 예. 필요로 하는 품목 네. 그리고 서비스, 설비 이런 것들을 right 아이템을 그러니까 right 아이템 그것을 역량 있는 협력사 right supplier로부터 와. 그리고 양호한 품질 right quality를 확보해서 네. 필요한 시기 right time에 네. 필요한 수량 right quantity를 예.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right price로 조달 확보하는 것 와. right 6R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이템, supplier, quality, time, quantity 그리고 price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 이것을 구매라고 합니다. 엄청 있어 보여요. 그죠? 네, 갑자기 눈에는 힘이 들어가고 어깨는 쫙 펴지고. 예. 우리 취준생분들이 6R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 구매 관리를 준비하실 때 꼭 알아야 할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구매 관리가 하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실 이 6R에서 이 사람 아까 짚어주셨는데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인사팀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예, 인사팀에서 하는 것은 일부예요. 그래서 협력 구매 쪽은 협력 관계가 많아요. 그 유관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사에서 하는 부분, 인사에서는 일단 모집하는 그리고 대상이 되어야 될 그럴 대상들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설득하고 그리고 입사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초기에 온보딩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르치고 현장 투입하고 요거 하는데 요 중간에 실제 그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아까 서플라이어라고 했죠. 네.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잘 공급해주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용 그 계산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일부를 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 범위를 좀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빠르게 수행하는 것, 이것은 외주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의 구매팀에서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라고 네. 하면 일단 전략적인 부분, 손과 발뿐만 아니라 머리 쪽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매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필요한 대상 품목이 무엇인가, 아까 right 아이템이라고 했죠. 대상 품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영업팀에서 야 요번에 우리 어느 기업에 10만 톤 납부하기로 했어. 납품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면은 생산팀에서 생산 계획을 세우죠. 그럼 전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생산 물량이 얼만큼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수백 개가 될 거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품은 뭐 3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게 짜집니다. 각각의 부품 수만 가지의 자재가 어느 시점에 어느 품질의 어느 제품이 필요하다, 어느 부품이 필요하다. 그런 소요 계획이 짜여지면 그것이 이제 구매팀으로 넘어와서 구매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 단위, 월 단위, 그리고 주 단위, 일간 계획을 짜는 그런 구매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최종 납품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할 수는 없어요. 서플라이어들을 관리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중간 그것을 취합하는 서플라이어가 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부품을 제공하는 서플라이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구매 협력사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거를 필요할 때 갑자기 사람을 구해서 갑자기 업체를 구해서 할 수는 없다고요. 평상시에 새로운 협력사를 개발해야 돼요. 이런 제품, 이런 부품들 이것을 제대로 된 품질에 제대로 된 납기일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신규 협력사 발굴 계약하는 단계도 여기서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략 협력사라는 것을 구분하기도 해요. 단순 협력사들도 있고요. 전략 협력사. 여기서 부품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우리 치명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을 별도로 관리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 해주느냐면 가서 생산 관리 일부까지도 같이 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품질 관리 우리가 납품했을 때 이거 안 되겠어 하는 거 그 자리에서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는가 중간중간도 확인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어떤 교육이 있다?
우리가 가서 교육까지도 시켜줘요. 예, 생산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품질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해줘요. 전략 구매사, 전략 협력사인 경우에 그렇게도 합니다. 네. 이렇게 구매 협력사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발주 관리를 해요. 이제 전략이 수립됐고 협력사가 유지가 됐으면 그러면 발주 관리를 하죠. 생산 계획에 맞춰서 우리 재고는 지금 얼만큼 남아 있고 우리 적정 재고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딱 떨어졌다고 그때 주문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납품되는 납품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예, 굴러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적정 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고가 얼만큼인지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얼만큼을 주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요 시간 고려해서 발주서 작성하고 진척 관리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얼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수시로 전화하기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 필요한 그 시점에 그것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발주 관리를 하고요. 와. 그다음에 구매품 품질 관리라는 거 합니다. 품질 관리. 그냥 납품 수량만 맞춰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100개가 왔는데 50개가 불량이면 우리는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품질 관리까지도 해요. 그래서 품질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는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가 납품이 됐을 때 우리 창고에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샘플링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품질에 맞춰서 납품이 되었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네. 이거는 생산관리 쪽의 품질관리자와 구매관리 같이 가서 품질 관리를 합니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입고를 시키죠.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부적합품이 나왔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돌려보내야죠.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도 파악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책도 수립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불량품을 납품한 그 업체를 또다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세우고 관리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구매 쪽에서 네. 다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이거에 대한 압박을 가장 많이 받아요. 원가 관리. 싸게 들여와야 된다. 무조건 싸게 들여와야 된다. 이거 압박이 제일 심한 게 이겁니다. 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10% 저렴하게 우리가 구매를 했어. 네. 그러면 이제 됐다. 살만하다. 내년에 가만두겠습니까? 아. 더 싸게, 지금보다 10% 더 싸게, 와. 그거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구매팀 사람들이 KPI,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원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협력업체들을 목을 비틀어야 되는 그런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를 하는데 원가를 일단 계산을 하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협력사들과 계속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마냥 그냥 깎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략 협력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네.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예. 쪽에서 야 니네한테 납품 안 할래 예. 라고 하면 우리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네.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구매 원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구매 계약을 하죠. 이제 견적 그리고 제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일. 예. 그다음에 했다면은 성과 관리. 우리는 항상 그래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끝이 아니에요. 기업의 일은 네. 잘했어? 라는 것을 항상 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를 합니다. 예. 그래 작년에 비해서 얼만큼 퀄리티에 문제가 없었어, 얼만큼 납기를 맞췄어, 얼만큼 원가를 절감해서 우리가 이 구매를 수행했어라는 것을 성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와. 단순한 줄 알았죠, 여러분들? 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와, 지금 제가 처음에 쌤 너무 정형화되고 단순한 거 아닐까요? 라고 했던 질문이 약간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렇죠. 정말 복잡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구매팀의 직무가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예. 구매팀으로 가면 일단 무언가를 조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갑의 입장에서 예.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예. 어쩔 때는 을이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 원가 관리의 압박, 이 스트레스가 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항상 갑은 아니에요. 아. 근데 전반적으로 갑인 편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좀 부러워지긴 예. 하네요. 예. 이 구매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 업무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선생님? 예,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매하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내자 구매, 외자 구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내자 구매, 감이 오시죠? 우리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외자 구매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것인데 네. 우리나라 제품들이 우리나라가 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외자 구매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기업에 구매하면은 외국과 거래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내자 구매, 외자 구매에 따라서 프로세스도 좀 달라지는데요. 네. 내자 구매는 일반적으로 구매 요청하고요. 구매 검토하고 그리고 견적 요청하고 그리고 견적 내고 그리고 구매 조건을 검토해요. 구매 네. 조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QCD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제대로 된 퀄리티냐, 그리고 코스트, 딜버리 타임 이런 것들이 상호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요. 퀄리티가 만족되면 좀 납기가 늦어진다던가 아니면 네. 가격이 비싸던가 아이고. 너무 가격을 집중하다 보면은 네. 퀄리티가 떨어지다던가 늦게 납품이 된다던가 이 이런 삼박자가 식으로. 중요한데. 그렇죠. 이것을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각각의 조건들을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밀고 땡기고. 그래서 구매 조건을 검토하고 네. 그리고 나서 괜찮은 데가 있다라고 하면 구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발주를 합니다. 네. 발주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독촉을 하기 시작하죠.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뭐예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네. 언제 올 거예요? 확실히 올 수 있죠?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예. 그리고 납품을 받고 나서 수입 검사,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제품이 왔는가, 네. 제대로 된 양으로 제대로 된 품질이 왔는가, 그리고 수입 검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입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내자 구매의 형태인데요. 네. 외자 구매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근데 외자 구매는 좀 더 뭔가 영어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좀 그런 글로벌한 프로세스가 추가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구매 요청, 구매 검토, 견적 요청, 견적, 뭐 구매 검토, 조건 검토, 뭐 이런 것들까지는 유사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발주하고 나서부터 이제 수입 허가 예. 받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아. 지급 수단 개설, 우리가 신용장 개설이라고 표현하죠. 네. 은행 신용장, 은행을 통해서 이제 신용장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독촉하고 네. 그리고 들어올 때 조금 달라져요. 또 선적 대금 지급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나서 보세 운송하고 통관하고 이런 작업들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수익 검사하고 입고 처리하는 것은 똑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관하는 들어오는 것, 이동하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데 필요한 그런 수입 허가라든가 신용장 개설 그리고 선적 그리고 보세 운송 통관 이런 부분들이 추가된다. 그래서 외자 구매인 경우에는 우리가 무역적인 지식이 약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구매 직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구매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될까요? 예, 이거는 이제 지식 태도 그리고 관련된 자격증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식 태도는요. 일단 구매 직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셨을 거예요. 이게 시작이 돼서 좀 더 찾아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네. 근데 구매 직무 지원하는 친구들은 진짜로 이거 그냥 업체에서 구매해가지고 제공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들어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구매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현장의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꼼꼼하고 분석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되게 꼼꼼하고 되게 분석적으로 계획을 짜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분석력, 꼼꼼함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관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상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갈등 조정이라든가 협상력, 설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통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영업팀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요. 생산팀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고 인사팀하고도 해야 되고요. 우리 서플라이어들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고요. 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자 역할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여기서 원칙 중식, 정직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직이요? 문제는요. 예. 구매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었어요. 예전에는. 아. 예,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네. 갑인이 너희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테니 뒤로 뭔가를 줘 라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면접에서도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정직한가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을 물어보려고 할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하네요. 예. 이제 외자 구매 이쪽이 많은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요. 글로벌 역량이 필요합니다. 예, 글로벌 역량. 이 나라는 어떻게 다른데 이 사람들하고 이 나라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는 어떻게 다른 포인트로 내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야 되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무역과 관련된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관련된 자격증이 있긴 해요. 그런데 위에서 내가 지식 태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한 90 정도 중요하다면 이거는 10 이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관련된 자격증이 구매 자재 관리사라는 것이 있고요. ERP 생산 정보 관리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에 태도,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아, 네. 정말 이 고루고루 모든 역량을 다 갖춰야지 할 수 있는 게 구매 직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지금까지 분석 데스크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성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